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주가의 흐름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매수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코바 이후 유망한 종목군 종목 분석까지. 이 종목 분석은 제 주관적인 견해이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 인지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의 흐름 예측입니다. 요거는 네이버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10년 지표입니다. 3년 지표네요. 3년 지표인데 주가가 2017년 하반기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밑으로 쭉 트럼프의 무역 분쟁으로 1차 분기가 됐다가 10월 달쯤 돼서 다시 2차 분기가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더블 정도가 나왔죠. 여기서 나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코바 상황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그대로 그려놓은 건데요. 최근에 1470이 밀렸죠. 1470이 밀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자 여기서 이걸 어떤 매매 기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고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따지고 보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단기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어떤 추세 매매의 기준은 얘를 보고 얘는 기준점이 되고요. 얘는 매수 지점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보고 여기서 매수하셔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탈을 하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주식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스탑로스 같은 걸 걸고 아니면은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는 여기 밑에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약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싫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걸 싫어하죠. 손절을 못 하게 되죠. 그럼 손절 못 하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여기까지 밀리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거나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느 정도의 흐름대로 주가는 흐름대로 해야지 내가 망상을 해서 아니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악재가 1차 악재가 생기더니 여기 2차 악재 생기고 3차 악재 생기고 잘 되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런 상황이 왔죠. 지금 4차 악재가 생겼잖아요. 2년 동안 4차 악재가 생겼는데 여기에 5분이 또 남아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5번이 가장 큰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4번도 큰 거지만 5번도 굉장히 큰 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올인 매수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뭐가 진행 중이냐면 미국 확진자 수가 감소율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미국 확진자 수가 잡히면 지금 제가 유럽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미국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잡으면 미국 시스템이 전 세계로 이제 가서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미국 지금 준전시 체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이게 확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유럽을 또 살릴 수 있어요. 지금은 한국 시스템이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죠. 전 세계가 120개국이 지금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놓쳤어요. 그 2차 한국 1차 골든타임 놓쳤는데 2차 골든타임에서 잡아가지고 그나마 확진자 수가 감소를 시키고 있죠.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3차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리고 4차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고요. 영국하고 일본은 아직 4차도 놓치고 지금 5차 지점에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체계에서 골든 타임이 생명의 그 치료 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전염병은 1차나 2차에서 잡지 못하면 큰일 나는 관점, 그걸 선진국 자체가 전부 다 무시를 한 거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걸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는 음모론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쪽과의 향방을 보면,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렇게 가면 지난번 1470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고 이게 40만까지 가고 사망자 수도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뭐 40만까지 가면 4만 명 되겠죠. 사망자 수가 4만이거나 3만에서 4만, 1만 명 훨씬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잡히고 계속 증가한다. 중요한 거는 시점이에요. 시기. 5월 15일까지 잡지 못하고 7월 달이 넘어간다. 그러면 2470이고 뭐고 없습니다. 1200대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7월 달을 넘어가면 800 라인까지도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안 되면 이 주식시장은 아마 셧다운, 그냥 전 세계 증시 시장을 다 닫힐 겁니다. 이게 9월달이나 7월달 사이에 잡히지 않고 계속 확진자 수가 2차 감염, 지금도 한국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2차 감염 있죠. 여름인데도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7월달, 9월달이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 증시 시장은 문을 닫을 겁니다. 심각하게 문을 닫을 거예요. 과거에 문을 닫은, 장기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가 대공황기입니다. 대공황기가 왔을 때 몇 년 동안 닫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있죠? 몇 년 동안 닫았죠. 그런 관점이 생길 겁니다. 자, 그 앞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했죠. 제가 막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함부로 올인하시면 안 된다. 올인을 했으면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그런 것도 하셔야 되겠죠. 주가의 흐름을 결정짓는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 확진자 수 감소가 가장 우선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 증시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한국 증시의 네 종목의 차트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 확진자 수 감소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이 잡으면 전 세계를 다 잡을 수 있고요. 일단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국, 일본, 스웨덴은, 여기 스웨덴까지 포함해서, 영국, 일본, 스웨덴은 이제 전 세계가 버릴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나라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미 5차 그 감염 골든타임 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5차에서도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배째랍니다. 그냥 우리는 자연사 할 때까지, 그냥 자연 도태될 때까지 그냥 방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스위스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너무 커지니까 갑자기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단했고요. 한국처럼 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인가요? 도쿄 봉쇄. 그렇죠? 영국은 늦었습니다. 4차에서 시작하긴 했는데, 영국은 정말 좀 정치인들이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것 같고, 중국은 다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 있죠? 우한 후베이성 다시 봉쇄령 해제했다가 뭐 거의 하루 만에 다시 봉쇄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폭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린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전염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소문이 있네요. 3번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백신으로만 생각해서 백신이 치료제로 생각하시는데, 백신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제예요. 예방제. 백신 주사 맞는 거, 감기 백신 있죠? 예방제죠, 예방제. 이걸 상식적으로 어떤 언론에서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니까 이 백신이 치료제인 줄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백신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방제입니다. 예방제는 이건 임상까지 나오려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뭐 앞으로 6개월 이상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는 크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치료제가 없으면 되겠죠. 치료제가 나오면 일단은 지금 전염성은 좀 강한 게 있죠. 하지만 치사율을 잡을 수 있다면 이건 일단은 첫 번째 불을 끌 수 있는 이제 화재 진압 정도의 효과는 있다. 치사율만 일단 낮춰도 좀 괜찮겠죠. 그리고 백신 예방은 매우 늦게 적용될 것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임상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임상을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부터 6개월. 그렇죠. 그런 관점이 좀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4번에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이에요. 4번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봉쇄로 인한 경제 시스템 붕괴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면 확진자 수는 감소하지만 의학적으로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돼요. 봉쇄도 계속 해야 되고 봉쇄하는 도시도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뉴욕만 하고 있죠. 뉴욕, 도쿄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중국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했다가 14개 도시, 그러니까 위성 도시들 우한이 인구가 약 1,500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인구는 900만이고 그러니까 대학생까지 뭐 이런 또 유동 인구가 1,400만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까지 다 하면 상해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았죠. 14개인데 보통 3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 도시들이 14개가 봉쇄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럼 봉쇄 조치가 계속 일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기업이 줄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이제 진행되겠죠. 이게 2, 3개월 안에 해결되면 이 무한 양적 완화 있죠. 무한 양적 완화라는 거는 미국 FED 연방준비은행에서 이게 달러를 무한으로 찍어서 너희 부도날 수 있는 이걸 최대한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표가 났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들도 다 여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좀 단기적인 제약이라기보단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책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는데 금액이 계속 커지면 이 양적 완화가 다음 단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장기화될 경우 대공황 초래할 수 있다. 이게 3개월에서 앞으로 3개월. 지금 3월달이잖아요.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 5월달, 7월달 요 사이에 막지 못하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뭐 그 정권사 중에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지금은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그 시적인 걸 전부 다 보는 관점의 경제학자들 관점이죠. 정시를 대하는 그 뭐 연구하고 아니면 이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종목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산업 분석하는 분들이 있죠. 산업 분석하는 쪽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3, 4개월 안에 뭐 잡지 못하면 최소한 미국 확진자 수가 확 감소가 돼야 돼요. 한국처럼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영국, 일본, 스웨덴 쇼크 이거는 별 문제 될 건 없어요. 단기적으로 과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과락한 이유가 일본 도쿄 봉쇄죠. 3%까지 떨어진 이유가 전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어제 하루 만에 500명 사망했어요. 하루 만에 567명 사망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사망했는데요. 이거 2개 때문에 오늘 폭락했고요. 이게 잡히지 않으면 내일 또 500명씩, 600명씩, 700명씩 사망한다고 내일 또 폭락합니다.
아마 마이너스 4%대까지 폭락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대까지 폭락하면 이게 다시 마이너스 7%대까지 폭락하는 게 이게 연출될 겁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씩 계속 될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매수를 쉽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무한 양적 완화로 그 지금 말로만 무한 양적 완화 뭐 2조, 3조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관점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진행되면 안정기까지 채무 유예, 탕감만이 대공황, 자산분기 시건을 막을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돼. 그 채무 유예라는 건 아직까지 뭐 역사상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없죠. 뭐 이게 안 되면 3, 40년, 뭐 20년에서 3, 40년 동안 암흑기가 와요. 암흑기가 옵니다. 무한 양적 완화까지 갔는데 3개월 동안 막을 정도의 달러를 찍어내서 막아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부도 날 수 있는 기업들한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금융권에 제공해서 걔네들이 막아라 이렇게 하면 자기들 막겠다는 건데, 금융을 믿으면 안 되죠. 이때까지 금융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안정기까지 채무 유예, 탕감, 이게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다 동시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계 대출부터 시작해서 기업 부도 나는 부분, 국가 채무까지 완전 탕감은 아니고 채무 유예를 2년이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아마 대공황이 안 생길 겁니다.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안 생기면,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아마 주식시장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아마 주식시장 자체가 거래가 중단될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거래가 중단돼서 거기서 끝나고 해결되면 뭐 2년 뒤에나 3년 뒤에 아니면 6개월 뒤에 개장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주식시장을 왜 중간에 문을 닫지 못하냐면, 하루씩 3일씩을 닫을 수 있는데 왜 장기적으로 못 닫냐면 자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동산 같은 현물자산 시장이 붕괴가 되거든요. 금도 폭등할 것 같죠? 이런 장에서는 금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폭락을 같이 합니다. 전부 다 현금화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폭락했다가 금이 나중에 혼자 올라가겠죠. 달러도 붕괴될 거고 다 붕괴되는데 금하고 엄마 올라갈 수 있어요. 폭락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5월 15일까지 미국 확진자 잡아야 합니다. 늦어도 7월 초까지 잡지 못하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 이 7월 초까지 잡지 못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차 위기는 4월 20일부터야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못 잡으면 1차 붕괴, 엄청 큰 붕괴가 올 수 있어요. 근데 7월 초까지 잡지 못하면 대공황 올 수 있습니다. 7월 초.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왜 잡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터지냐면 4월 20일, 5월 15일 넘어가면 아마 한국 증시 1200대나 1300대까지 밀릴 수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7월 초까지 또 못 잡고 이게 9월달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아마 1000대도 다 무너질 겁니다. 한국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붕괴될 거예요. 완전히. 왜? 여기에 기업들이 3개월씩 4개월씩 서거든요.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을 발행해서 쓰는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수출하고 다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권에 신용해서 파생 상품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들이 다 같이 동시에 하나씩 무너지는데, 이게 규모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엄청나게 방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버텨내지 못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요만큼이면 지금 이거 7월달까지 넘어가면 이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2배 수준으로 넘어가 버려요.
지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안정권입니다. 금융권 아직까지 안정권입니다.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3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게 시기가 5월 15일을 지나면 이게 절반 정도 되는데 이 절반 때부터 뭐가 작동이 되냐면 그 강제 변제라는 게 작동이 돼요. 강제 변제되면서 ELS 같은 파생 상품들이 줄도산을 합니다. 줄도산하면 순식간에 그냥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공중분해된 3천조 있죠. 3천조만큼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며칠 만에. 그리고 이게 지나고 7월 달까지 또 이거 막아주겠다 했죠. 그럼 무한 양적 완화해서 막아주긴 하는데 이게 ES 뚫릴 때까지 막을 수 있겠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없냐면 지금 원유만 해도 원유 ELS만 해도 ETF만 해도 이게 엮여 있는 게 천조예요. 근데 천조인데 이거 지금 진짜 웃긴 게 왜 이 상황에서 굳이 돈 많은 나라들 돈 그 원유로 돈을 계속 많이 벌었잖아. 벌고 있는 사우디 같은 나라는 지금 같은 경우에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야 너는 나 죽든 말든 난 모르겠다. 나도 그냥 감산해서 이 원유가 완전 폭락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 다 죽어도 나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다. 너고 다 죽든 말든 난 상관 안 하겠다. 이런 거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유까지 여기 지금 정시에 ELS하고 ETF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 세계가 다 투자가 엮여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신한은행이고 뭐고 다 이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의 모든 은행들, 보험사들, 뭐 한국뿐만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유 ETF, ES 자산 천조가 날아가 버리며 여기에 이거하고 또 엮여 있는 또 파생 상품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동시 붕괴됩니다. 얘 날아가면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면 또 얘하고 한 달이 걸친 애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천조는 금방 날아가는 겁니다. 3천조가 아니라 5천조 정도까지 날아가겠죠 자산이. 이게 그러면 금융권이 거의 줄도산 과거 그 12년 전처럼 줄도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대장 금융권들이 다 붕괴될 수 있어요.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무한양적 한다, 무한양적 완화를 한다 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미국이 저렇게 문제가 있고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간에 저 원유 가격이나 문제 있죠. 이 두 가지의 지금 폭탄이 지금 동시에 시한폭탄 지금 째깍째깍 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게 어떤 경제학자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넣어줘도 7월 초까지 잡아야 됩니다. 국가, 개인, 기업 채무 무제한 연장 탕감하는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이렇게 안 되면 부동산 자산이 다 폭락하죠. 부동산이 왜 폭락하냐면 부동산이 여기 다 엮여 있어요. 또 파생 상품에 다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도산하기 전에 금융기관이 도산하기 전에 뭐부터 팔아요?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 예를 들어서 뭐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 현대차나 아니면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3, 40%, 뭐 20% 이상입니다. 그럼 그거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붕괴, 자기 자본 잠식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죠? 대기업 건설사들 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또 부동산을 또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팔아야 됩니다. 팔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붕괴되죠. 그리고 그 임대 사업자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세금 탕감해 준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가 대출도 같이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그걸 어, 갑자기 대출 회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업자들이 대규모로 뭐예요? 다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 매물을 막 던집니다. 부동산 아직까지 급매물을 던지고 있지 않은데 급매물이 막 나오면 결국에는 일반 시장에 있는 2주택자, 3주택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까지 다 팝니다. 그럼 2주택자, 3주택자만 팔아도 이 부동산은 벌써 15%, 20% 붕괴돼요. 그럼 10%, 15%만 붕괴돼도 어떻게 될까요? 금융권에서 1주택자들의 그것까지 대출 횟수를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횟수를 정부에서 막아준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직장에서 해고가 안 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직장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유예기간 3개월, 뭐 4개월 둔다. 이 뒤에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부동산 대폭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부동산이 그냥 갑자기 붕괴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일본이 거치면서 도쿄만 20분의 1 붕괴됐어요. 처음 붕괴될 때 순식간에 폭락해 버렸습니다. 20분의 1. 20분의 1이면 내가 20억을 주고 샀더니 이거 1억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거 와 이걸 뭐하러 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억까지 내려갔다가 막 돈 있는 사람 샀겠죠. 샀겠지만 이거 다시 10억까지 올랐냐? 안 올랐어요. 아주 밀집 지역 몇 군데 신조구나 뭐 이런 지역 있죠. 이런 거는 다시 떡상을 했는데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강남 전체가 여기 다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일본도 전체가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신주쿠의 노른자 땅 구역 딱 나눠서 여기만 완전히 폭등하고 다시 폭등하고요. 여기는 완전 죽었습니다. 그 말이 과거에 20억 하던 게 1억, 200억 하던 게 10억 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 상가는 그나마 복구를 좀 해서 40%대에서 60%대까지 다시 복구를 했고요. 아파트 중에 신규 아파트 있죠. 신규 아파트들은 다시 60%, 70%까지 다 올라갔고 구형 아파트들은 20분의 1 내려간 상태에서 얘들은 아직까지 한 2, 3억, 5억까지 이렇게 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이런 지역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새 아파트 아니고 고형 아파트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일본 사례를 보면.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뭐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같이 합심해서 뭐 어떤 막을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노선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이때까지 미국이 잡히면은 확진자 수만 잡혀도 반등은 나옵니다. 일단 반등 나왔다가 무너지면 1400대까지 안 붕괴가 안 되겠죠. 반등 나왔다 무너지고 반등 나왔다 무너지면 이 더블만 그리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때 이후에 갑자기 미국 사망자 수 계속 증가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사망자 수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안 잡히는 거죠. 그런 나는 문제고 계속 뭐 해야 돼요?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죠. 미국 세계 각국 정부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패드가 뭐냐적 완화를 실시하는 거다.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잡기 매우 힘든 이유 무지한 젊은 층들의 이상한 행동들 마스크도 없이 외출하고 봉쇄시켰더니 집에서 파티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인들도 봉쇄시켰더니 집에서 파티하고 있습니다. 파티하고 아프니까 뭐 갑자기 뭐 그 한 명이 조금 몸이 아팠는데 파티 가서 같이 놀다 보니까 그 파티 갔던 40명이 다 감염됐는데 이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자기 가족 그 노인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가서 그 병문안까지 가서 뽀뽀하고 유럽인들은 뽀뽀하잖아요. 그 인사가 코뽀뽀나 뭐 그 볼뽀뽀 그렇게 해서 자기 그 할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감염시키가 다 사망에 이르게끔 이런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지한 거 아니? 아니 그 나라 정부는 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 개인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한국인들은 다 알잖아.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한국인들의 90%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0%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종교인들, 광신도인 분들. 근데 유럽인들은 10%는 알고 있는데 90%는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상식이. 이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부터 또 고쳐야 되는데 정말 큰 문제예요. 선진국의 몇몇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아직도 손만 씻으면 예방된다고? 제정신이 아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그 사람 손만 씻으면 예방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화장실 휴지 있죠? 도로만 휴지 그것만 완전히 전 세계 동난 이유가 그 캐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말 한 이유거든요. 세정제하고 손세정제랑 도로마리 화장지만 완전 팔리고 마스크는 팔리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2달 동안 진행됐어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죠. 정권 유지에 급급한 정치인들 때문에 이미 3차 골든타임을 놓친 국가들 대부분이다. 지금이 거의 4차, 5차입니다. 일본, 영국은 지금 5차 넘어갔고 미국은 4차에서 들어갔고 한국은 그 다음에 2차에서 잡기 시작했고요.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2차 골든타임을 잡았죠. 1차는 놓쳤어요. 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 다. 이건 왜냐면 중국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통계를. 세계 10대, 30대 아니라고 이상한 행동. 10대에서 30대 애라고 하면 안 되고 10대 애들하고 30대 분들까지 20대, 30대가 전년도 다 잡힌 것 같고 클럽 나이트 가서 놀고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 곤주스에만 봐도 클럽 나이트 가서 파티하고 있어요. 와, 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클럽 나이트가 열린다는 거는 뭐예요? 허가를 내줬다는 거잖아. 아, 너 괜찮다 해라. 뇌물 받고 열어줬을 수도 있고. 전염성이 이렇게 강한데 클럽 나이트 개장 왜 하는 거지? 재개장 허가 내준 지자체 단체들은 대체 뭐 하는 거지? 수원 여기도 그 찬스 나이트인가? 거기서 제가 예전에 몇 번 갔었거든요. 거기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 개장했다고 얼마 전에 다시 재개장했다고 놀러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진짜 이거 개장 허가를 해주는 수원시장 아닌가? 수원시장 아니면 구청에서 해줬겠죠. 이런 거 관리 안 하나?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일본 당신들은 복인자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여행, 클럽, 번화가, 쇼핑 다니다가 집에 가서 연세 많은 노인분과 식사하고 가족 파티하다가 그 가족 그 11명이 다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 그 젊은 20대 30대 한 사람이 자기는 건강하니까 안 걸린 줄 알죠. 복용 있잖아요. 무증상 복용. 자기 집에 가서 누워있는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뽀뽀하고 인사하고 가족 파티 하다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관 속에서 넣어놓고 그 성당에 사일장 하면서 시체를 그대로 뚜껑 열어서 이렇게 해놓고 장례식을 또 하니까 이게 계속 전염되는 거죠. 유럽 문화가 첫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계속 이게 오염된 시체에서 전염을 계속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복용자가 아니라 자기도 이제 갖는 데서 자기 가족 한 분 빼고 열 분인가요? 열 몇 분이 돌아가신 케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베르가모라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올인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단기 흐름 대응, 단기 스윙 해라. 이렇게 하면 수익 관리도 좀 하시라는 거죠.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명확하게 구분해라. 지금은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군은 한 종목군밖에 없다. 지금 초장기적으로 말하면
딱 한 종목 뿐입니다. 한 종목군 초장기적으로 그냥 분할 매도해라. 장기 투자를 결정했더라도 올인을 하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는 특히 분할 매수를 거의 100% 분할 매수 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가 오히려 올인 매수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하시죠. 보통 보면 그냥 올인하죠. 장기 투자도 50% 여유자금 두고 해라. 5월, 7월까지 1차 매수 하시고 1차 매수를 하라는 거는 한 번에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조금씩 계속 나눠서 20번이나 50번 정도 매수하시고 내년 1월, 2월 달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또 길게는 재정상태 최우선 점검하고 그 종목의 재정상태 있잖아요. 재정상태 볼 줄 모르면 볼 수 있을 때까지 아무 종목도 사지 마세요. 재정상태도 볼 줄 모르면서 무슨 주식 삽니까? 그죠? 재무 상태 보는 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많아요. 재무 상태 보는 방법부터 제 영상에도 몇 개 있어요. 제 영상에 PER, PBR 보면 150% 수익 난다. 이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도산보도납니다. 아무리 좋은 그 산업군이라도 지금 재정 상태가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고 평상시에는 250%까지 괜찮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0% 넘어가면 그리고 어음거래, 당좌거래 있죠. 당좌거래율이 이 120% 넘어가는데 당좌 비율이 아마 그 460%, 450%인가? 이거 넘어가는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과거에는 말하면 이거 그 평상시 상승장에서는 250%도 괜찮고 당좌 비율도 한 700%나 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위험한 3개월씩 못 버티는 기업들 있죠. 현금이 3개월에서 6개월, 2년치 정도 없다 그러면 자 2년치가 있어도 위험한 게 뭐냐면 2년치 정도는 좀 안정권이 있었는데 6개월치 정도도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금융 뭐 대출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게 갑자기 딱 들어가면 현금 없어지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바 이후 2020년 대세 주도주 예측. 자, 엔터테인먼트 이 코바 이후입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방송 콘텐츠예요. 항공, 여행사, 면세점, 화장품은 초단기. 화장품은 반짝거렸다가 폭락할 수 있어요. 근데 면세점이 여행사, 항공은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항공은 지금 재정 상태도 별로 좀 안 좋고 지금 다른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문제가 엮여 있어서 지금 폭등한 상태죠. 자, 호텔신라, 하나투어, JYP, SM, J 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은 과락한 이후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상승률이 아주 좋을 겁니다. 실제로 외국계 투자사들이 지금 벌써 매수 중입니다. 그 하나투어 같은 경우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날 거라는 기준 하에서 지금 매수를 시작하고 있는 그 가장 많이 떨어진 날 있죠. 3월 며칠쯤가 16일 18일쯤가 그때요. 매수를 시작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잠시만요. 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론 당시에 모든 투자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99. 몇 %인 사람들하고 반대로 해서 떼돈을 버신 분입니다. 최초 이 빅숏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상황 사태를 예견하고 그 모기지론에다가 반대매매 공매도를 채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다 살 때 사고 계속 이게 신용이 떨어지는 건 사면 수익률이 많거든요. 금리가 높아집니다. 10%대 금리를 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살 때 이 사람은 여기다가 공매도를 때렸어요. 공매도를 때렸는데 안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 처음에는 식은땀이 났죠. 영화 보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대폭락을 합니다. 폭락하니까 이 사람은 앉아서 그냥 자기 돈 없이 정말 큰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주식을 막 사고 있는데 뭐 제가 종목을 보면 하나투어 있죠. 하나투어 재팬을 사네요. 특히 하나투어 올림픽 끝나면 올림픽이 이제 안 열리죠. 안 열리 이후에 열리면 하나투어 재팬이 이게 폭등할 거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 주식 또 다른 종목도 크게 지금 2대 주주까지 될 정도로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를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지금 과락한 종목 60% 70% 정도 떨어진 괜찮은 종목들 비츠로세 같은 종목을 지금 사고 있더라고요. 자, 끝까지 다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동영상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며칠 전에 이거 상한가 가고 막 그랬죠. 셀트리온 스퀘어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도 그저께 20% 정도 올랐다가 오늘은 좀 과락했죠. 6% 정도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들은 돈이 현금 장사가 계속되고 다른 기업들이 다 안 좋을 때 얘네들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좋을까요? 지금 문이 안 닫히는 곳은 약국하고 식의료품 쪽이죠. 식료품 쪽이잖아요. 약품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 안 닫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LG 생활 건강인가요? 얘네들하고 뭐 농심 같은 회사들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은 좀 괜찮죠. 근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춥니다. 얘는 단기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괜찮은데 정권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랑 누군가가 헌법소원해서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어요. 이 상장 폐지 악재가 발생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검찰 쪽에서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 다시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거고 장기 투자를 하지 마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이 기업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얘들은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가 상대적 시장 경쟁력 상승기다. 이거 왜냐면 지금 얘들도 위험하긴 맞아요. 같이 다 안 좋죠. 판매가 안 되잖아요. 판매가 안 되니까 2차전지 배터리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인데 이게 끝나면 이건 이 종목군은 초장기 투자를 생각했을 때는 이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소부장주 재정 안정적인 종목 요거 분명히 이거 기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LG화학, 삼성, SDI, 포스케미칼이 이 세 개 종목이 재정적으로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은 뭐 채무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수주량, 수주 잔고나 그리고 기업 전사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 다만 LG화학이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원유 분쟁이 있죠. 이것 때문에 급락하고 있죠. LG화학에 석유화학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걸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두 개가 좋은데 지금은 삼성 SDI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 보이네요. 오지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어차피 오지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이걸 투자를 안 하면은 지금 다음 제품들, 신제품들을 이게 적용해서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고 언제 더 나빠질 수 있지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미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오지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IMF 때는 돈이 없었고 지금 돈이 유보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오지 관련 회사들입니다. 화웨이, 수웨로 한국, 대만,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화웨이, 수웨라는 거는 화웨이가 뭐 제재를 좀 당하고 있죠. 영국, 미국한테 지금 두들겨 맞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영국이 중국 제품 안 쓰겠다. 영국 총리가 지금 빡쳤어요. 중국 제품 모두 다 지금 수입 금지 때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냐 이거죠. 코로나 사태가. 한국, 대만, 일본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다. 부품주들 오지 상용화 저태고요. 자율주행차 IoT 필수 부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RFHIC나 솔리드 같은 경우가 좋은데요. 솔리드가 올해 붙었지. 영국 같은 나라나 뭐 프랑스 이런 유럽의 발주가 시작될 수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좀 큽니다. 근데 이게 얘는 지금 재무적으로 이게 버틸 수 있냐 못 버티냐가 약간 불안합니다. 그리고 KMW나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그 KMW라는 종목은 이미 이만큼 올랐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까딱 잘못하면 이거 폭락하면 정말 크게 폭락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수주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약간 돈이 들어오는 관점에서는 아직 안정적이다. 한 6개월에서 9개월만 잘 버티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초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산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없는 종목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 있죠. 카카오 같은 핀테크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카카오도 괜찮은데 이 돈 현금 장사되는 핀테크들 뭐 카카오 같은 애들 그리고 부품주들 중에도 아까 이분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이 기준점을 다시 앞부분에 돌아가서 보면 절대로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단기 흐름 대응하시고 단기 스윙 하시고 수익 관점에서만 관리를 하시고 내가 정말 초장기로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면 지수가 1600 이하에서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1600 이하에서 이게 800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 내가 1600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1400까지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계속 하다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50%를 놔두고 이게 1400 정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50% 투자 안 하면 되겠죠. 그게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난 뒤에 1700 되면 그때부터 치료제가 나오고 미국이 잡히고 그러면 여기에 불타기 하셔도 돼요. 이 50%를. 근데 이게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800대까지 밀리고 큰일 나겠죠. 그러면 그때 회복됐다 다시 올라오면 800, 900대에서 아니면 1200대에서 이 50%를 넣어주면 평단가가 본인 평단가의 지수 평단가는 1200에서 140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등 시기에는 이게 2000대나 2500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만 투자를 해놔도 큰 수익이 나겠죠. 이게 부자들이 하는 투자 매매 방식이고 아까 이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5% 매수 조금씩 사다가 지금 계속 사서 지금 7%대까지 매수를 했더라고요. 5% 7%씩 이게 하루 만에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조금씩 사서 계속 늘려가고 있더라. 저분 방식대로 하면 되겠죠. 지금
지금 다 산 게 아니라는 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감안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